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바이드노믹스의 역설, 미국, 중국 먹여 살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드노믹스라고 지금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말을 하는 거죠. 작년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그들이 행했던 그 미국의 중흥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중국을 먹여 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기후변화 협약에 들어갔었죠. 작년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취임하자마자 기후변화 협약이 들어갔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고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 신년이 되자 2021년 GDP에 대한 발표가 세계 각국에서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자세히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작년 GDP 성장률이 5.6%, EU는 5%, 일본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GDP 성장만 지금 발표가 됐었는데 2.6%, 중국은 8.1%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에 최고의 성적을 거뒀지만 계속적으로 하강하는 국면을 지금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미중 양국의 경제 정책과 무역 규모를 분석을 하면 중국의 눈부신 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나라가 누구냐? 그것은 다름 아닌 바이든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이드노믹스의 역설, 미국, 중국 먹여 살려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취한 경제정책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국을 떠먹여 줬느냐라는 그런 말이죠. 바이든 정부가 지금 취한 정책은 소비를 통한 경제 부흥입니다.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무상으로 돈을 퍼붓는 일을 하고 있죠. 물론 이것을 통해서 경제 성장이 굉장히 잘 되지만 이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중국을 떠먹여 줬다라는 사실이죠. 즉 소비를 통한 GDP 성장을 이끌겠다라는 것입니다. 대규모 양적 부양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 부흥을 일으키겠다라는 게 미국의 목표였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되었고 이제 경제의 그 문을 좁혀서 이제 양적 완화가 아닌 양적 긴축을 통해서 이제는 이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묶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 요소로 차지하고 있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죠. 미국과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미국과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펴는 것을 일종의 탈실향업, 즉 실물 경제를 지향하고 가상 경제에 중시를 하고 있는 경제 부양책이라는 것이죠. 지금 경기 부양을 이유로 양적 완화에 나선 것입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를 했었죠. 이제는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적 긴축이 들어갔고 특히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유럽이 양적 긴축을 통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오히려 지금 양적 긴축을 통해서 중국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상황. 지금 양적 완화를 통해서 모든 중국의 물품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 있는데 이제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의 지금 물건을 사줬던 것이 이제 중국이 꼬라박으는 이미 그 중국의 공장들은 이미 커질 대로 커진 그리고 확장시킬 만큼 확장시킨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미국과 같은 경우는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1조 9천억 달러의 그 미국 구조 계획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미국은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해서 소비 수요를 끌어올린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결국은 이것은 일부는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자금 중 일부가 중국산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는데 사용이 되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발맞추어서
탈허향실 전략으로 생산을 치중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 업계에 대해서는 공동 부유를 주창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꺼트리는, 이것을 통해서 GDP의 축소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러한 부동산 거품을 꺼트리는 정책을 하는 반면에, 제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완제품으로의 수입은 줄이고, 그리고 중간재나 아니면 원자재의 수입을 늘려서, 원자재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가공 처리해서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것, 그리고 중간재도 와서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방식을 지금 독려를 하고 있죠.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중국 내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기관으로 이 기간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국무원 판공청은 2021년 11월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 금융 지원 강도를 높이는 데 관한 통지를 통해서 최근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 9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는 구제 금융 지원, 두 번째로는 세금 및 비용 감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금융정책 지원, 네 번째로는 원가 상승 압력 완화. 원가 상승 압력 완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줄이고 이제 양적 긴축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지금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발맞춰서 중국도 지금 위안화의 그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이제 위안화의 가치를 내리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반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전기 사용 보장. 그래서 이번에 전력 쇼라고 제가 말을 했었는데, 전력난이 일어났을 때 공장의 가동은 웬만큼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됐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공장들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업의 일자리 확대 지원, 일곱 번째 중소기업 대출금 지급 보증, 그리고 여덟 번째는 시장 소유 확대, 아홉 번째로는 전면적인 책임 이행을 9가지 지원책으로 제시를 하게 된 거죠. 지난 1월 중국 최고법원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20가지 사법 지원 조항을 발표를 했고,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도 9가지 지원책이 있는 반면에 이제 법률적으로도 중국이 지원을 하는데 20가지의 사법을 고쳐서라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과학판공청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R&D를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통지문까지 발표하면서,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경제, 법, 그리고 기술, 이 모든 3박자를 맞춰서 이 기업들을 육성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중국의 경제는 꺼져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중국이 세계적으로 주문을 많이 받았어요. 주문을 많이 받으면서 증설을 조금 시켰거든요. 이전 상황에 대해서 증설을 좀 시켰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장들이 원래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에 주문하는 주문량이 줄어요. 그러면서 경제가 꺼진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으로만 보면 효과는 어쩔지는 모르지만, 중국이 제시한 정책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올 수가 있죠. 현재는 세계화 시대로 전 세계의 생산과 소비는 서로 유기적이 돼요. 한 곳에서 생산을 하고 이 생산 제품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소비하는 데가 있으면 생산하는 데가 반드시 이제 글로벌화 되는 건데, 이제 이 상황이 이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리쇼링이 일어나고 이제 각자 자국 위주의 공장을 세우는 그런 입장으로 폐쇄주의적인 경제 활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미국은 소비를, 그리고 중국은 생산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갔고, 특히 바이든노믹스의 가장 큰 것은 양적 완화를 통한 미국의 경기 부흥이에요. 미국의 경기 부흥이지만 경기가 부흥되고 이렇게 잘 돌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수준이 더욱 높아져요. 이 지갑을 여는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물건을 어디에서다가 가져다 팔아야 되는데 이 주요 대상들이 중국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세율의 그 관세를 매겼지만 이것은 조금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러한 정책들이 이제 실효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도 대중 무역 수지 적자폭은 여전히 큰 상황. 자, 그러면 무역 부분에서 미국이 얼마나 도움을 줬느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호구로 물렸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커다란 물줄기, 그러니까 중국으로 향하는 커다란 물줄기를 바꾸는 시대였어요. 4년 동안 바꾸는 시대였고, 만약 4년을 더 있으면 이 바꾸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죠.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이것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미 수출이 중국 무역 흑자의 60%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무역 수지 흑자의 60%가 미국에서 나온다라는 게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1월 14일 중국 해관 총서입니다. 해관 총서라는 것은 지금 한국의 무역진흥청 정도 돼요. 무역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여기서 2021년 연간 무역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의 대외 무역액은 5조 달러를 넘어서 6조 달러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는 2020년보다 30%가량 증가한 수치인데요. 2021년 무역 흑자도 6,764억 달러 수준입니다. 중국이 이러한 수출 호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나라가 어디냐? 단연 미국이라는 사실이죠. 중국의 2021년 대미 수출은 2020년과 비교해서 27.5%나 증가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강력한 정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무역 적자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때 당시에는 이 커다란 물줄기 자체가 이제는 흐름을 바꾸는 시대였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았어요. 완벽하지 않았는데 만약 4년을 더 했으면 조금 더 많이 바뀌었겠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27.5%나 증가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죠. 대미 무역 흑자도 3,966억 달러로 지금 중국의 연간 대외 무역 흑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절반 이상의 무역 흑자가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절반 이상의 무역 흑자가 미국이 담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해외 분석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중국 경제 속도의 성장의 하락 속도입니다. 작년 1분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었었던 중국이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사실이죠. 중국의 경제 하락은 2021년 2분기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면 중국의 2020년 대비 2021년 분기별 경제 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분기에는 플러스 18.3%, 그리고 2분기에는 플러스 7.9%, 3분기는 플러스 4.9%, 4분기는 플러스 4.0%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계속적으로 경기가 지금 성장이 둔화세가 강해지는 것을 보고 있죠. 4분기에는 드디어 3분기부터 5%대 미만으로 지금 떨어지기 시작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중국의 목표는 작년 대비 5%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4분기를 보면 4%가 됐다라는 것은 중국에게 암울한 소식이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미국이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지금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대응이 중국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드려 갈게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에도 미국이 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받쳐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국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또한 가장 이득을 많이 주는 국가도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떠한 압박을 계속적으로 가하고 있어도 중국이 그대로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국에게 가장 큰 이득을 주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게 모든 판이 흔들려 가고, 그렇지만 중국은 이 하락 압박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는 슬기롭게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중국에 가장 크게 이득을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으로서도 미국에게 아주 강력한 큰 소리를 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도 2019년 말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19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죠. 특히 오미크론을 통해서 지금 중국이 오히려 미국에게 그 이득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2021년 중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도 중국산 마스크나 호흡기 등 방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올 1월 하순부터 N95 마스크 4억 개를 국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마스크는 지금 현재 연방정부가 비축해 둔 전략 물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하지만 오미크론의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서 코로나19 가정용 진단키트의 양이 부족해서 중국에서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지금 수출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국 것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 상황에서 올해 중간선거가 벌어지는데 중간선거에서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논란이 되었던 우편 투표를 여전히 실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의 실시로 인해서 더 많은 방역 물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우편 그 투표를 보내고 그리고 받고 이 두 가지를 다 우편 배달부가 하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족한 방역 물자는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일부가 중국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중 입장에서 상대국의 수출 상위 품목이 뭐느냐? 미국 입장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출 상위 품목, 중국 입장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 상위 품목이 무엇인지 한번 5개, 상위 5개 품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 5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자장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은 등 장식류, 세 번째로는 섬유 원료 및 직물 제품, 다시 말하면 화학 제품을 말을 합니다. 네 번째는 플라스틱 및 고무, 다섯 번째는 비금속 및 제품입니다. 이 전체들은 이미 미국에서 이전에 생산을 했었지만 현재는 오래전부터 생산하지 않는 품목들이에요. 앞으로도 지금 중국산으로 수요를 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5대 품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전자장비입니다. 전자계측장비, 물건을 만드는 전자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전자제품이었고 이번엔 전자장비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농산물, 세 번째로는 광산물, 네 번째로는 화학제품, 다섯 번째로는 차량 및 항공기를 지금 미국에서 수입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미국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중국에게 공산품과 농산품과 에너지 수입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한 것도 지금 현재 5대 품목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잘 나가는 물품,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월가에서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연간 수출입액 기준 미국의 무역 상대국 5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는 것이 중국이죠. 상위 5개국은 EU,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입니다. 지금 미국의
인구조사국 US 센서스 브루어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의 대중국 서비스 무역 수출입액은 지금 누계로 보면 9,522억 6,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11%가 증가를 했습니다. 서비스 무역 쪽에서요. 지적재산권 쪽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겠죠. 이 중 수출액은 5,637억 3,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8% 증가. 수입액도 3,885억 3,600만 달러로 13.64%가 증가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상품 중 상업 서비스, 금융 서비스, 지적재산권 사용 서비스, 운송 서비스, 관광 서비스가 미중 서비스 무역의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로 볼 때 중국이 미국의 서비스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금융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융이 아주 물밀듯이 지금 중국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고, 지적재산권의 사용 서비스가 지금 전임 정부죠.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로 이것이 많이 그 지적재산권 사용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운송, 관광 이렇게 돼 있죠. 만약 중국이 구매량을 줄이게 되거나 그리고 끊게 되면 월가나 빅테크의 거물들이 즉시 바이든 행정부 정부에 압력을 넣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게 씨알도 안 먹혔죠. 씨알도 안 먹혔는데 물론 그들과 동행해서 나간 측면이 있지만, 미국 아메리칸 퍼스트를 주창하고 나면서 지금 아메리카를 최고로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메인 이슈였었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은 월가와 빅테크 기업들의 조직적인 도움이 있었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디커플링을 하려 해도 2022년 내에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미국을 이끄는 한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대외 무역이라는 경제 엔진에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바이든 행정부로는 중국을 감당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파리 기후협약을 다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이 바이든의 그린 에너지 정책의 최대 수혜자라는 사실이 지금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작년 2021년 11월 미 하원에서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이 통과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중 5,500억 달러가 신에너지 산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2022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3조 달러에 달하는 더 나은 재건 법안 Build Back Better 3B 법안을 주요 지출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통과가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상원에서 걸려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지금 이 법안은 이 코로나19 상황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연방이 부담할 포괄적인 복지성 사업에 자금을 지출하는 방안도 지금 담고 있는데요. 가장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자, 보세요.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건강보험 증대, 저소득층 지원이 지금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고, 이 중에 기후변화 대응이 아주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복지 사업의 주요 골자는 소비 증진.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기 부양은 하는데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물론 올해에 지금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퍼주기 행정은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이죠. 위에서 언급했듯 세계 모든 일상적인 소비재를 공급하는 생산 공장은 중국입니다. 그 중에 이번에는 돈이 많이 드는 기후변화 협약을 위한 그린 에너지 정책만 일단 다룰게요. 만약 다른 내용들을 또 제가 얻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 다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3B Build Back Better 법안이 통과되면 풍력, 태양광 발전 설비를 대량 구매할 계획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통과가 거의 무산이 되어가는 상황, 그리고
일부 조항은 수정되어야 통과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021년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2020년 관련 데이터를 지금 인용을 해볼게요. 현재 중국은 2013년부터 계속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선두주자예요. 니온 게이자이 중국판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시장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점유율 조사라는 게 발표가 됐었는데, 이것에 따르면 중국의 론지솔라가 처음으로 태양광 패널 글로벌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2020년부터요. 그리고 현재도 글로벌 1위죠. 실리콘 웨이퍼 등 기초 부품 생산을 급격히 확대를 시키면서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1% 폭증해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15%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론지솔라라는 사실이죠. 특히 주목할 것은 태양광 패널 시장의 점유율 1위부터 4위까지의 기업이 전부 다 중국 업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체 공급량의 45.8%,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 중국에서 다 물건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풍력 발전기도 중국 기업들의 파워가 대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우드 맥킨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풍력 발전기 제조업체 시장 점유율 순위를 보면 전 세계 15대 기업 중 골드윈드, 엠비전 등 중국의 10대 기업, 그래서 15대 기업 중 10개 기업이 중국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절반이 넘는 54.2%가 중국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2020년 설치한 풍력발전소의 발전 용량도 무려 103.기가와트로에 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으로 대변되는 그린 에너지 시장에서 중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사태가 심각하게 되자 미국도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 8월 11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인프라 예산 결의안은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부가적으로 중국발 소재 사용 금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산업 육성 법안인 세마도 추진 중인데,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이라는 거 보면 돼요.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급망 대외 의존 상황도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고 있죠. 미국에서도 폴리실리콘 공장 2곳을 운영하고 있는 노르웨이 상장사인 REC 실리콘도 지금 2023년 연산 2만 톤 규모의 태양광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공장을 미국 내에서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특히 폴리실리콘과 같은 경우는 태양광 전지의 원료가 되는 핵심 소재이고, 또한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핵심 소재이기도 하죠. 그러나 중국의 강점은 낮은 인건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전기력에 있죠. 특히 낮은 인건비가 최대 경쟁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낮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낮은 생산 비용이 나올 수가 있고, 낮은 생산 비용으로 어떻게 돼요? 가격조차도 낮아지는 거죠. 여기에 낮은 전기료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신장 위구르 지방에서 태양광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화력발전소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쪽이 사막 지역이죠. 사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를 이용해서 저렴한 전기를 만들 수 있고, 저렴한 전기를 만드는 걸 가지고 이 태양광 패널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스위스 등도 중국 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가격은 미국과 유럽의 지금 여타 기업들보다 15%에서 20% 낮다고 밝힌 바가 있죠. 결국 가격 경쟁에 밀린 상황에서 미국이 현재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의문을 갖게 되는 사실입니다. 바이든노믹스의 핵심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지금 바이든노믹스의 가장 핵심 정책인데, 중국에서 저렴한 물가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낼 도리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를 위해 미국도 중국을 벤치마킹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다시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결과만 보면 미국은 소비를 그리고 중국은 제품 공급을 해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중국의 대외 무역이 2021년 중국 경제의 엔진이 되었다면 미국은 그 엔진의 최대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부양책은 결국 중국을 다시 한번 먹여 살리고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바이드노믹스, 중국의 영향력 아래서 이것을 벗어나보자 라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많은 돈을 풀었어요. 그래서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서 이런 많은 돈을 풀었는데 지금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되죠. 유럽 공장들이 더 많이 돌아가야 되고 미국 공장이 더 많이 돌아가야 되고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많은 곳에서 저렴한 비용에 이러한 물품들이 만드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더 올려서 중국 제품이 아예 미국 내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선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관세를 풀지 못하는 이유가 이 관세를 통해서 미국도 다시 살찌우게 되지만 지금 미국이 이 생산 산업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보호막이 필요해요. 보호막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지금 해야 되고 특히 가장 그 현대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기업을 미국 내에서 더욱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가장 큰 배경도 이것 가운데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바이드노믹스가 실패 아닌 실패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다시 수정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중국에서 오는 물품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만들어야 된다. 특히 중요 제품에 대해서는, 중요 통로에 대해서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기회가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